네, 이분은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진짜 정보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입니다. 네, 한국외대 외대 교수시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신상훈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올림픽 계속 즐겨보시죠? 예,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축구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축구를 재미없게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우리 구직과정과 관련성이 좀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예. 실은 제가 이제 취미 활동으로 그 배드민턴이라는 경기를 오랫동안 한 7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배드민턴 경기에 나갔던 그 단식 선수, 그 이현일 선수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게 혼자 하는 게임은 이 한계에 극에 달한다는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우리 그냥 재미로 보시죠. 네. 그리고 상대 선수가 강스매시를 할 때 왜 우리 선수는 저걸 못할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보면서 청취하는 분들이 되게 프로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운동을 해본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선수의 이면 배경이 참 재밌는 게 3번의 금메달 도전을 했죠, 이번까지. 근데 결국은 노메달이었어요. 좌절되었지만 그 2번의 은퇴 번복 이후에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복을 했음에도 다시 나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선수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할 만한 선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극한의 체력적 고통 그리고 한 세트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도전이 사실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구직 한번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좌절,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재도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끊임없이 재도전을 해야 나중에 경제적 활동이라는 안정적 기반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직 활동과 이 게임은 여러모로 좀 닮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취미나 특기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과 연관시킨다는 측면에서 제가 즐겨하는 취미 운동을 사실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운동으로 이렇게 오늘 두 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올림픽을 하나 시청하시는데도 우리 네. 구직자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왔습니다. 네. 자, 신사원의 취업 콘서트는요, 취업엔 최초로 저희가 스마트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뭐 취업 준비하시거나 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다뤄드리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계신 우리 신상훈 교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내온 첫 번째 궁금증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기업들이 입사 서류를 볼 때 이력서 위주로 보는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위주로 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입사 서류를 볼 때 정말로 그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챙겨 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네. 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중에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답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차례 회자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화각할 수 없는 것이 네. 사실 이력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역량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의 비중도를 높게 두는 기업은 당연히 자소서를 비중 있게 본다고 하겠고요. 사실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이 사람의 어떤 외적인 스펙 하나만으로도 빨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이력서를 높이 보겠죠. 네.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중요도를 따진다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더 중요한 요소라고 꼽고 있는 듯 합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요. 이 학생이 또 한 가지 질문한 게 있었잖아요. 기업들이 입사 서류 정말 꼼꼼하게 잘 읽어보느냐, 아이고, 이런 건데. 저도 궁금해요, 이거. 정말 그래요? 앞서서 근데 저희가 CJ그룹 관련된 전력 살펴볼 때 CJ에선 또 특별히 열심히 읽어본다고는 했거든요. 그래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채용을 하는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들은 자기소개서 꼼꼼히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누구 앞에서 할 때 그러냐 그러면 구직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꼼꼼히 읽어본다고 꼭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네. 그분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력서는 훑어보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훑어볼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징 없는 것들을 빨리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왜? 매일 밥 먹고 보는 게 사실 입사지원서거든요. 네. 우리 올림픽 나간 선수도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그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길지 말지는 어떤 감이 작용한다는 건데 이 감의 중요한 것은 꼼꼼히 무조건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써라. 이건 잘못된 이야기죠. 네. 꼼꼼히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특정한 항목에 가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사실 면밀하게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특정한 그 항목에서 꼼꼼히 읽어보는 그 부분이 바로 뭔가요? 그것 좀 지원 동기죠. 알려주시죠. 지원 동기. 네, 아. 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은 어떤 이점과 수익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입사 지원서를 판단할 때는 사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 능력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회사의 수익적 가치를 창출해 줄 것인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이 사람의 사실 활약상이 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100% 능력을 가미한 사람보다도 97%나 97%의 능력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회사의 기능이 2% 3% 더해져서 100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우리 저 동기들 중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레포트 쓸 때도 막 형광펜으로 막 예쁘게 하고 막 별 붙이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난리가 났던데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좀 막 눈에 띄게 하면은 어떨까요? 넘기다가. 부각이 되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방법이 이 입사 지원서도 일종의 공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서라든지 우리가 기업과 기업끼리 갖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문서에는 이런 게 사실 빠져 있죠. 물론 중요하다고 주는 메시지에는 별도로 연락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력서 양식의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가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전 또 궁금한 게요. 이력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사진인데요. 사진이 좀 안 나왔다나 혹은 또 비호감이라고 해서 불합격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 그래요? 사진은 이력서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력서에서 가장 입사서류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비주얼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수단이 사실은 사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랬다의 기준은 물론 자의적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타인에게 조언이나 수용을 받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타인이라고 하면 평가자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가끔 조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력서에 사진을 뭐 3장, 4장 첨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모델이나 뭐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해진 규격의 틀을 사용하되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졸업앨범 사진을 많이 찍는 구직자들이 있어요. 근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졸업앨범은 5월 정도에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 5월에 졸업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네. 향후 2월 졸업 예정자이면 약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계절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 외모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3개월 이내에 찍는 사진인데 가급적이면 좀 밝은 색의 톤. 어두운 챔페 일렬적인 것보다도 좀 밝은 자기 연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뭐 이런 사진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네. 자, 카톡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영어도 좀 하고 서울권 대학 경영학 전공인데요. 서류 전형에 통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일단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네, 좀 잠깐만. 구체적으로 예.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예, 좀 판단이 되시나요? 쉽지 어떻게 않죠. 보시나요? 이게 참 어려운 판단인데요. 예. 영어가 좀 된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보여줄 수 있는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데 제가 이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토익 스코어가 720점이었습니다. 네, 높진 그런데 않네요. 이제 네. 하반기 공개 채용 전형에서 거의 모든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더니 다 서류 전형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향후에 취득이 가능한 점수를 한번 써본 거예요. 토익 증명은 없지만 약 한 850점대로 상향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원했던 이후의 기업에서는 한 서너 군데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커트라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수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영어 점수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영어 점수 때문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겠지만 또 한 가지를 보면 경영학과 학생인데 서류 전형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성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학과 성적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세한 스펙을 적시해 줬으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겠는데 영어를 좀 한다. 좀 한다는 게 기준이 다 다르죠. 물론입니다. 네. 예, little bit speaking English인가 봐요. 우리 재원 MC도 항상 영어는 좀 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과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 답변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궁금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입시 설명회나 채용 박람회를 다녀보면 기업들이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선배님 말씀을 들어보면 스펙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어느 쪽에 맞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조언 좀 네. 해주세요. 네. 그래요. 요즘 들어서 정말 이 스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럴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 직군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과대한 그 화려한 스펙이 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일단 이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재능이 있느냐를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양한 재능이 사실은 여러 가지의 기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우리는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스펙을 모든 거에 어떤 기능적인 상향의 숫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인성도 스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자기가 가진 기능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스펙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스펙과 실력의 구분은 조금 차이가 있던 듯 하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은 스펙을 치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 묻는다면 기업은 좀 치중을 하는 듯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요소, 외적 역량 그리고 다양한 경험 활동을 얼마나 해봤느냐. 아무런 경험을 하지 않고 혼자 그 집에서 학교만 다니는 사람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 해외도 다녀와 보고 많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면 누가 더 일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판단의 기준이지 무조건 직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그 사람이 우수한 자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요. 자,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제자분들 중에 그분들 혹시 스펙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이거 통계가 하나 있어 제가 소개를 할게요. 네네. 2009년도에 모 포털 사이트에서 네. 그때 당시 하반기에 입사한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스펙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미 2009년도에 평균 토익이 750점 정도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 네. 그다음에 학점이 평점이 3.5 정도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이 중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약 80%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름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2009년도, 2012년이 한 3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아마도 토익 점수는 좀 상향 조정되었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의 평균 토익 점수가 한 750이 아니라 지금 최근의 경우에는 한 850점 수준으로 갔으면 100점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펙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는 사례들도 보시지 않으셨을까 있었습니다. 싶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또 비결이 뭔지 교수님 보기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무 연구를 좀 한 사람이고요. 네. 모 전자회사에 우리가 보면 후기 같은 거, 전자제품 쓰고 올려놓은 후기들 있죠. 이것들을 약 5,000건을 수집을 해서 이렇게 와. 모듈별로 분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극정성이네요. 네, 지극정성이죠. 그리고 분류한 걸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했죠.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가진 외적 역량보다는 이 직무에 관련된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이 직무 분야에 이 사람을 썼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승부를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포기를 한다면 이 포기한 대신에 어떤 기능을 충족해 볼 것인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연구를 매진하라.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그러면 그 좀 중요한 스펙, 구직자들의 중요한 스펙, 그리고 뭐 그냥 변별력이 좀 없는 스펙,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변별력 없는 게 이제 그 비슷한 수준의 영어 실력. 회화는 안 되고 토익 점수로만 보여주는데 나중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 헤매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변별력이 좀 있는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은 경험인데 인턴 경험에서 그 직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는 변별력 있는 스펙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역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카카오톡 잠시 좀 보겠습니다. 네, 입사 후 포부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 입사 후에 난 잘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되나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진부에서요. 네. 그 최근에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면 사실은 빨리 대답을 하는 게 뭐를 대답하냐면 빠른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조직 적응을 안 됐을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 근속 의지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아, 오래 다니겠다고요? 네. 333이라고 해서 3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뭐 이런 전략이 있는데 3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입사 후에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다? 적어도 30분 이전에 출근을 해서 30분 후에 퇴근하겠다. 6개월 동안은 이 시간을 통한 충분하게 직무를 익히겠다고 그 충성도가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구직자가 아니라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사실 장기 근속의 의지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네, 저도 생방송 1시간 전에 꼭 오고 끝나고 생방송 끝나고 1시간 있다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쭉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괜히 얘기했나 봐. 어머 세상에. 네. 자, 여기서 꼭 카톡 그렇게 질문. 하세요. 카톡 네. 질문 하나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남들이 제 얼굴이 좀 싸납게 생겼다고 해요. 이런 인상이면 영업직은 어려울까요? 네, 눈물 예. 보내주셨어요. 눈물을 또 네. 이렇게 흘리시면서. 예. 냉정하게 말씀해 근데 주시죠. 저희들이 교수님. 그 얼굴을 봐야 알지, 솔직히.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순하게 생긴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싸납다 하면 또 본인은 그게 컴플렉스가 될 텐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미지가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다양한 활동을 포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반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그 뭐 공모를 해서 합창대회 나가는 사람들을 뽑았죠. 그 중에 우리 격투기 선수가 하나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네. 그 인상이 사실은 굉장히 그 노래를 할 만한 인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디션 때 노래를 하는 걸 보고 모든 심사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믿음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또 맞아요. 반전이 예. 주는 호감도가 또 나중엔 굉장히 높아질 수 굉장히 있다고 해요. 큽니다. 예, 그런 걸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두원 선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네오파이트 챔피언이었죠. 네. 예.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또 해결해 봤고요. 예,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간편하게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꺼내셔가지고 영상으로 찍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로 보내주시면요, 네. 방송도 한번 타시고, 네. 궁금한 취업의 모든 것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신사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